네, 저희 5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주세요. 발표자 이름 좀 얘기해 줄래요? 네, 이시우입니다. 네, 일단 저희 발표의 목차는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력 가속도의 정의,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실험한 단진자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 하고 세 번째는 자연학화 운동을 통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 네 번째는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 이렇게 4개의 목차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중력 가속도의 정의인데요. 넘겨주세요. 일단 중력 가속도란 중력에 의해 운동하는 물체가 지니는 가속도를 말하는 건데요. 일단 이 중력 가속도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자면 중력 가속도는 지구 표면에서 대략 9.8m/s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방향은 지구 아래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하고 이 갈릴레의 사진을 게재한 이유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중력 가속도는 질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정의를 얘기해준 사람이어서 이 중력 가속도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다음 쪽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단진자를 활용한 여기부터는 저희 김성빈께서 발표할 거여서. 이 단진자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의 실험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미리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장치에서 저희가 추가로 수평을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실도 이렇게 길이도 다 재가지고 먼저 실의 길이를 잰 다음에 저희는 그냥 스톱워치로 시간을 잰 다음에 그거를 5번을 측정해서 5로 나누어서 그렇게 주기를 구했는데요. 첫 번째로 줄을 떨어뜨렸을 때 스톱워치 시작 3번 그건 너가 말해. 그건 복잡하다. 넘겨. 네, 그럼 저희는 저희만의 어떻게 독특한 방법으로 오차를 줄였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단진자 운동을 저희가 처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 나사가 굉장히 많이 풀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받자마자 한번 진자를 이렇게 한번 움직여봤어요. 근데 움직이니까 원래 진자가 이렇게 일자로 가야지 정확한 실험이 나오는데 이렇게 다 흔들리고 수평도 안 맞으니까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진자가. 그래서 저희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수평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저희가 느껴서 어떻게 하면 수평을 맞출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을 어떻게 맞췄냐면 일단 바닥에 나사가 저희 받았던 건 3개가 있었거든요. 일단 그 3개를 최대한 꽉 조인 다음에 그걸 줄자로 재가지고 그 줄자가 1.9가 나왔거든요. 1.9cm. 근데 하나가 1.8cm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8cm를 여기 보시면 그 종이를 넣어가지고 최대한 안 흔들리게 했고 이 수평을 맞추는데 또 의문점이 든 게 과연 이 책상도 수평이 맞을까라는 게 저희가 의문이 들어서 책상이랑 바닥을 한번 수평을 재봤거든요. 근데 의아하게도 전 바닥이 당연히 수평이 더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책상이 수평이 더 좋게 나와가지고 저희 책상에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진자를 흔드는 것도 나사가 3개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줄자를 재가지고 수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자를 처음에 딱 놓는 순간 인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흔들리잖아요, 진자가. 저희는 그래서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진자를 딱 처음 3번은 측정하지 않고 그 3번 이후 그 5번을 측정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진자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저희는 PPT를 만든 도중에 만들었거든요. 실험하는 도중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치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딱 하는 도중에는 숨을 다 참고 혹시라도 숨 쉬는 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숨을 다 참고 책상에 절대 손을 댔지 않은 상태로 실험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그 실험인데요. 이게 9.8에 가장 근접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가 웬만해서는 다 수평을 맞췄기 때문에 뒤에 있는 조들도 다 잘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네, 실험 방법 설명해주세요. 이 실험은 단진자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기 벽면에서 저희는 높이를 1m로 정하고 실험을 하여서 먼저 줄자로 1m인 지점을 체크해두고 거기서 여러 가지 공들을 떨어뜨리는데 영상을 촬영하면서 어떨 때는 24프레임, 어떨 때는 30, 그리고 60프레임 이렇게 세 가지경으로 나눠서 저희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거기서 운동한 프레임 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공식에다가 그 값들을 다 대입해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저희는 단진자를 하면서 다른 조를 하는 걸 좀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다 1m를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한 명이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비효율적이고 뭔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딱 1m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 연필 저기 보시면 연필 자국이 있는데 저는 1m를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눈금을 그었어요. 눈금을 구한 다음에 딱 떨어뜨리는데 저희가 총 3번을 했거든요. 근데 3번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나오지가 막 12가 나올 때도 있고 막 8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떨어뜨리는 역할이었는데 이게 떨어뜨리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눈금에 맞추지 못하고 떨어뜨리니까 값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해서 또 3번째 마지막 실험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딱 눈금이 있다 치면 이런 식으로 공을 딱 올려둔 다음에 시작을 말하면 바로 떨어뜨리면은 오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실험을 했더니 넘겨주세요. 딱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거에 집중을 뒀냐면 저희는 프레임에 집중을 뒀는데요. 그 이유는 낙하 시간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60분의 27입니다. 이게 낙하 시간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결국 프레임의 수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정확하죠? 그래서 다 끝내고 이거 120프레임으로 하면 어떨까?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프레임을 하나 넣었을 때 오차 발생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프레임이 가장 많을 때가 이제 오차가 가장 없죠. 그래서 이게 120으로 했을 때는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에서는 스마트폰에서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가장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휴대폰을 놓은 다음에 X축, Y축, Z축의 값에서 제일 수평을 최대한 맞춘 다음에 거기서 앱에 나온 중력 가속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아까 땅바닥과 그 책상의 수평을 쟀다 했죠. 근데 그때 책상에서 수평이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책상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랬는데도 핸드폰을 딱 뒀을 때 0.1의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0.1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 0.1의 그 차이를 막았고요. 그리고 아이폰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카메라가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측정을 할 때 그 캡처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캡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실험 결과가 아이폰이 받았을 때 중력 가속도는 9.9가 나왔고 갤럭시가 받았을 때는 10이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하면서 같이 끝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너네들은 어떤 실험이 가장 재밌었냐 하니까 다 같이 나온 답이 단진자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단진자가 가장 오차가 심하게 나오고 오차가 가장 심하게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제 생각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을 풀어나가는 게 재밌어서 다 같이 단진자 운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이지 않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준비된 분 있나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 측정 발표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넘겨주세요. 우선 중력 가속도의 정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물체가 운동할 때 중력의 작용으로 생기는 가속도, 지구상의 위치, 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9.81m/s 제곱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통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이 실험의 목적은 이 지구과학실의 중력 가속도를 구하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고요. 이 실험에서 사용된 이론은 이 동영상 촬영의 초당 프레임률을 이용해서 이 물체의 낙하 시간을 구할 수 있다는 이론이 쓰였고,
그리고 이 물체가 떨어질 물체 낙하할 때 물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할 때 저희가 썼던 것은 줄자, 운동시킬 물체, 그리고 평평하게 생긴 그런 종이 같은 물체, 그리고 비디오 프레임을 보여줄 앱, 그리고 촬영할 카메라를 썼습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은 일단 낙하시킬 높이를 구하고 이때 그 줄자와 이 지면이 최대한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높이에서 물체를 낙하시키고 떨어지는 물체를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이때 그리고 프레임을 분석해서 낙하 시간을 구하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중력 가속도를 구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물체 아래에 평평한 물체를 둬가지고 좀 최대한 그 높이를 맞출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떨어지는 물체를 동영상으로 찍을 때 그 초당 프레임률을 높여가지고 최대한 오차를 줄였고요. 네. 그리고 실험 결과에서는 첫 번째는 9.18, 두 번째는 8.56, 세 번째는 9.46으로 생각보다 좀 간극이 좀 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중력 가속도인 9.8m/s 제곱보다 좀 작은 값이 나왔어요. 다음. 다음으로는 단진자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g는 4파이 제곱 곱하기 t 제곱분의 l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했는데요. 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실험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줄자를 이용해서 단진자 위쪽 끝에서 추의 중심까지의 거리인 l의 값을 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추가 5번 진동했을 때 시간을 잰 다음 5로 나눠서 t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 뒤 이 공식에다 대입해가지고 중력 가속도의 값을 구했는데요. 이 실험의 결과 첫 번째는 9.33m/s 제곱, 두 번째는 9.67m/s 제곱, 세 번째는 9.76m/s 제곱의 값이 나왔습니다. 결론인데요. 처음에는 중력 가속도의 값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실험을 반복할수록 9.8m/s 제곱의 값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입니다. 실험 이론으로는 핸드폰에는 X, Y, Z축 센서가 있는데요. 그 센서에 걸리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측정하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실험 목적으로 위 실험에 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험을 하는 것보다 데이터에 대한 수치, 어떤 기계를 이용한 정확한 중력 가속도 값을 알기 위해 이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 도구로는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 수평계, 아두이노 사이언스 저널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방법으로 수평계로 수평을 맞춘 다음에 그 정확한 수평 표면 위에 스마트폰을 올리고 아두이노 사이언스 저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했고요. 실험 결과는 수평에서 9.7m/s 제곱에서 9.8m/s 제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론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평에서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과 큰 차이가 없다. 아까 중력 가속도의 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형에 의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9.8m/s 제곱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조 됐냐?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에 대해서 발표할 이시호, 이승주, 이현석,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넘기냐? 이거는 목차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넘길게요. 첫 번째로 중력 가속도란입니다. 중력 가속도는 정의로는 물체가 운동할 때 중력의 작용으로 생기는 가속도고요.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을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눈 것으로 지구상의 위치의 높이에 따라 그 값이 다르다. 그 이유로는 지구가 완벽한 구가 아닌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하여튼 위치와 높이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유낙하 운동 실험의 주제와 목적입니다. 이 실험의 주제는 자유낙하 운동을 통한 중력 가속도의 측정이고 이 실험 목적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여서 중력 가속도의 값을 구하자입니다. 다음 단진자 운동 실험의 주제와 목적인데 실험 주제는 단진자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의 측정이고 실험 목적은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하여서 중력 가속도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한 실험의 주제와 목적인데 이 실험의 주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중력 가속도의 측정이고 이 실험 목적은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하여서 X축과 Y축의 수평을 맞추어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X축과 Y축의 수평을 맞추는 이유는 중력 가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가속도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증거로 X축과 Y축을 수평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 실험에 이용한 이론을 간단히 나타낸 건데요. 아시다시피 뭐 단진자를 이용한 가속 중력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과 이거는 배운 공식 중력 공식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저희 측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앱이랑 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사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저희가 사용한 실험 도구인데요. 자, 일단 자유낙하 공으로 측정했죠. 이렇게 테니스공, 빨강색 샌드볼, 보라색 샌드볼을 이용했고요. 이 자유낙하 할 때 높이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란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줄자를 준비했고요. 자, 진자 운동에서 측정하기 위한 진자 하고 이제 핸드폰에 있는 중력 가속도계, 그냥 가속도계죠. 가속도계를 사용하기 위한 핸드폰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핸드폰의 가속도계를 이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 이걸 먼저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전부 아까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 Arduino Science Journal 이 앱을 사용하셨길 생각합니다. 자, 이 앱을 사용하면 핸드폰에 있는 다양한 센서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럭스 조도 값도 구할 수 있고요. X축, Y축, Z축에 대한 가속도 값도 구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용할 거죠. 자, 보시면 자, 일단 수평을 맞추는 게 항상 과제였죠. 아마 여기 벌써 23명, 24명 이렇게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가속도계가 X축, Y축, Z축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걸 핸드폰이라 해볼게요. 이게 Z축이고 이거하고 이게 XY축이죠. 그렇다면 이게 기울지 않고 수평이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렇죠. X하고 Y에 가해지는 가속도가 0이라면 그렇다면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닐 테니까 정확히 수평을 맞췄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실험 전에 이렇게 가속도계 X와 가속도계 Y를 미리 0으로 맞춰 수평을 맞춰놓고 Z축에 대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9.9m/s라는 상당히 저희가 아는 그 9.8이라는 중력 가속도에 근접한 근사치가 나오게 되었죠. 자, 다음은 물체의 자유낙하를 이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인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하셨다시피 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떨구고 그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영상의 프레임을 통해 분석한 뒤에 이 공식을 통해 이 t가 시간이고 h가 높이죠. t제곱분의 2h를 통해 g를 구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유의사항은요. 이것도 수평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높이가 이렇게 1m인지 이렇게 1m인지 이건 다른 거니까요. 높이가. 중력에 대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벽에 대고 할 때 벽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줄자로 잰 다음에 거길 연필로 살짝 칠했습니다. 안 보이게. 낙서로 안 보일 거예요. 살짝 칠해서 줄잘 되면 정확히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겠죠.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하면 정확히 앞에서 보여드렸던 식으로 이렇게 정확히 높이 h를 구해서 t제곱 걸린 시간을 프레임으로 분석하여 중력 각도를 도출했고요. 마지막 진자 운동을 이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인데요. 자, 저희가 이 공식을 아까 대충 선생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t는 주기를 의미하고요. 2파이 루트 g분의 l. 여기서 l은 그 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g는 중력 가속도 상수죠. 자, 여기서 g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g는 주기 제곱 분의 4 곱하기 파이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L 이 주기가 됩니다. 자, 유의사항인데요. 제가 사실 이 실험을 예전에 물리 동아리 때 한번 해봤는데
이게 항상 오차 원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실험하는 건 단진자 운동이에요. 단진자 운동. 그러니까 최대한 2차원적으로만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놓다 보면 이게 살짝 옆으로 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원으로 돌면서 원추진자 운동이 되는데 얘는 또 다른 공식을 써야 돼요. 하지만 저희는 단진자에 대한 공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옆으로 흔들리지 않고 직선으로만 가게. 그게 사실 가장 유의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시간. 사실 저희가 아까는 이제 프레임 단위로 면밀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오차가 적지만 저희 진자는 그냥 하나, 둘, 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측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은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유의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학화 운동을 통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려면 저희는 이 자연학화 운동을 60프레임 기준으로 실험을 했고요. 첫 번째 빨간색 탱탱볼을 했을 때는 9.87m/s 제곱이 나왔고 두 번째 핑크색 탱탱볼을 했을 때는 10.7m/s 제곱, 세 번째 테니스 공을 했을 때는 8.6m/s 제곱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진자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인데요. 이 실험은 특성상 그 타이머 때문에 오차가 좀 많이 나온 걸로 됐는데 첫 번째 길이가 제일 짧은 0.43m에서는 9.73m/s 제곱이 나왔고 두 번째인 길이가 0.55m 있을 때는 10.6m/s 제곱이 나왔고 마지막 제일 길이가 긴 0.72m에서는 10.8m/s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했을 때는 갤럭시 아이폰 모두 같은 중력 가속도인 9.9m/s 제곱이 나왔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차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우선 자, 핸드폰을 이용한 가속도계는 9.9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죠. 하지만 단진자 10.8 거의 저희가 하는 것과 1m/s 제곱이라는 큰 오차가 나왔습니다. 자유낙하도 거의 뭐 10.7에서 8.6을 오가는 무려 2m/s 제곱이 오가는 엄청난 오차가 나왔죠. 이 오차에 대해 어느 정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 그 자유낙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자유낙하는 저희가 손으로 했기 때문에 이 놓을 때 정확히 힘을 안 주기 어렵거든요.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하는 힘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 오차도 가장 크겠지만 그 다음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저는 이 공기저항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유낙하의 정의가 뭐죠?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를 말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는 걸 자유낙하라 하죠. 근데 저희는 정확히 1대기압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엄연히 말해서 이건 자유낙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기저항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 이게 학력 공식인데요. 자, C는 학력 계수. 학력 계수가 뭐냐? 그 각자 그 물체마다 모양이 있죠. 그 모양마다 작용하는 그 학력 계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이 삼각형보다는 아래로 갈 때 공기저항을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래야 학력 계수도 크고요. 유체의 밀도는 똑같으니까 생각하고 유체에 대한 물체의 상대 속도 9.8이니까 똑같겠죠 거의. 물체의 단면적, 공 크기 약 2배 정도 차이 났으니까 그렇게 차이 안 난다 생각해도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세 개의 공이 결국 이 학력에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나죠. F는 MA. 여기서 A가 같죠. 그래서 M이 많이 다르죠. 테니스 공하고 그 무거운 1kg짜리 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해지는 힘은 훨씬 큰데 공기저항은 비슷하게 작용하니까 가해지는 힘이 작은 테니스공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렇게 짧게 나왔죠. 이 짧게 나온 이유가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기저항이 작용을 해서. 자, 다음 진자 운동은 저희가 시간을 잘못 측정했다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 둘 할 때 정확할 수 없어요. 게다가 인체의 시각 반응 속도는 약 0.2초에서 0.4초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오차로 작용하여 아까 이렇게 10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수치가 나왔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나갔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세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세 개 어떤 실험이었죠?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자유낙하 운동이라든지 자유낙하하고 진자 운동하고 그쵸? 그렇죠. 이 세 개 운동에 대한 실험을 저희는 오늘 했는데 그 세 개 실험의 공통점이 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중력 가속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란 중력에 의해 운동하는 물체가 지니는 가속도입니다. 근데 이걸 좁은 의미로 말을 하자면 지구의 중력으로 얻어지는 가속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반지름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위치마다 다릅니다.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한 표준 중력 가속도 값은 9.80665m/s 제곱입니다. 여기서 지오이드는 지구상에서 높이, 즉 해발고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상면입니다. F는 ma라는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하여 만류인력의 법칙이 나왔고 그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제 또 바꿔주면은 저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실험 주제와 목적은 일단 아까 말했듯이 그 중력 가속도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실험 주제는 실험을 통한 중력 가속도의 측정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주제와 목적이 저는 같다고 보는데 그 실험 방법에 따라서 또 중력 가속도 측정하는 게 다 다르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넘겨줘. 네, 저는 자유낙하 운동을 통한 중력 가속도 측정을 설명할 건데요. 그 실험 이론은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에서 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그 식을 변형을 해주면 그 G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고 그 V0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필요한 도구는 공, 줄자, 스마트폰이 있고요. 실험 방법은 일단 지면으로부터 저희는 1.5m로 했는데 사실 길이는 상관이 없고 그 저희가 실험한 값으로 보면 1.5m인 높이에서 지면으로부터 낙하를 시키는데 이 낙하를 시킬 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프레임을 이용해서 낙하 시간을 구해주고 중력 가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그 저 식의 대입을 T와 H의 값을 대입해주면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진자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이론은 아까 보여준 그 단진자 운동 주기 공식을 변형해서 중력 가속도에 대한 공식으로 변형한 다음에 주기와 줄의 길이를 측정해 중력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먼저 진자가 5번 완복하는 것을 촬영해서 각각 주기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중력 가속도 값을 구해서 첫 번째 했을 때는 10.4로 좀 높은 값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9.8, 9.75로 표준 중력 가속도 값에 근사한 값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입니다. 일단은 도구로는 스마트폰이 필요하고요. 실험 방법으로는 첫 번째 같은 휴대폰 안에 수평계와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어플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수평계에서 y축을 이제 0으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수평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 후에 중력 가속도를 측정한 값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이제 그 애플로는 이제 9.7이 나왔고 이제 갤럭시로는 9.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실험 결과입니다. 자연낙하 운동으로는 평균이 9.79가 나왔고 단진자 운동은 9.98, 그 다음에 스마트폰 센서는 9.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제 자연낙하 운동, 단진자 운동, 스마트폰 센서를 통해 측정한 중력 가속도 전체 평균은 9.84입니다. 따라서 이 교실의 중력 가속도 값은 9.84라고 저희는 이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물리 실험 그 중에서도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권민수라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목차를 소개하실 건데요. 중력 가속도란 그리고 자유 낙하를 통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 그리고 단진자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출처를 밝히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물리학에서 중력에 의해 운동하는 물체가 지니는 가속도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지구의 중력으로 얻어지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서 지구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대략 일정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기호로는 흔히 G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중력 가속도, 지구 반경, 그리고 지구 질량, 비례상수를 통해서 이러한 공식을 대입해서 사용하면은 9.8m/s 제곱이라는 이런 보편적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통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스마트폰, 테니스공, 그리고 고무공, 줄자이공. 실험 주제는 자유낙하 운동, 중력 가속도입니다. 실험 목적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여 중력 가속도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실험 이론은 동영상의 원리, 그리고 물체의 운동 분석인데, 일단은 먼저 동영상의 원리란, 동영상이 사진이 그 컷컷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동영상이라고 말을 하고, 물체의 운동은 이전의 프레임 버튼과 그 후의 프레임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줄자를 수직으로 두고 카메라를 24, 30, 60 프레임으로 놓고 촬영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무공과 테니스공을 각각 1m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세 번째로는 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중력 가속도를 구합니다. 네, 동영상 첨부했는데 안 나오는데요? 아, 나온다. 네, 일단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의 결과는, 일단은 높이는 다 1m로 통일을 했고요. 시간은 0.44, 24프레임일 때는 0.44, 0.47, 0.46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10.33, 9.5, 9.05, 그리고 9.45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그냥 감으로 줄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했는데 수직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벽에다 대고 다시 수직으로 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60프레임으로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측정해 봤을 때 이론각과 가장 근접한 중력 가속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단진자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의 측정 실험입니다. 준비물은 단진자 운동기구, 그리고 스톱워치, 기록지입니다. 실험 주제는 단진자 운동이고, 실험 목적은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하여서 중력 가속도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실험 이론은 제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아까 효용쌤한테도 여쭤봤는데 이게 몰투에 나오는 내용이어가지고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단진자란 가벼운 실에 작은 줄을 매달아 연직면에서 진동시키는 것이고, 이 단진자를 이용해가지고 단진자의 주기를 스톱워치로 이용하여 측정하고, 실의 길이를 줄자로 측정해서 측정값을 공식에 대입하여 중력 가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실험 결과는 0.725 실의 길이가 0.725m일 때 평균적으로는 주기 계산 결과가 1.7 이 정도가 나왔고, 그때 중력 가속도가 가장 이론값과 근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입니다. 준비물은 스마트폰, 그리고 실험 주제는 중력 가속도, 실험 목적은 과학실의 중력 가속도 측정입니다. 실험 이론은 중력 가속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실험 방법은 스마트폰의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추고,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측정 앱을 이용하여서 중력 가속도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수평계가 수평을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 중력 가속도의 이론값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사실적으로는 9.8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선생님이 아까 보여주셨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소수점까지 일치하는 거는 잘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영상 안 되니? 그러면은 이거 아까 다 보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막 0.1 막 이것도 오차가 좀 커져가지고 휴지를 이용해가지고 깔아서 0.0으로 이렇게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깔게요 그러면. 쿵짝짝 쿵짝짝. 자, 스마트폰 센서는 4조입니다. 동영상 촬영은 1조. 진자는 5조입니다. 자, 얘들아. 스마트폰 프레임 분석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이게 언제 놓여졌는지가 문제거든. 그러니까 손가락이 5개면은 하나 또 걸렸을 수도 있잖아. 마지막에 또 손가락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땅에 닿는 시점이 불분명하지. 좀 그래서 너무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은 속도가 빨라지니까 아래쪽에서 언제 닿는지가 좀 불분명해집니다. 그거를 줄이는 게 좀 중요했을 것 같고요. 진자 운동 같은 경우는 그것도 프레임 분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선생님이 그냥 스톱워치로 해보라고 했지. 그거는 그냥 우리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 근데 명확하게 그 서는 시점, 정지하는 시점을 맞추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방법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균 값으로 했지. 그게 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스마트폰 센서는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발표할 때 잠깐 그냥 쓱 넘어갔는데 데이터를 파일로 다운을 받게 되면은 엑셀로 저장됩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9.8, 9.9밖에 안 나오잖아. 엑셀로 받으면요 9.87, 654, 23 이런 식으로 소수점 안쪽까지가 나오거든요. 다음 그리고 아까 아쉬웠던 점 모든 조가 거의 아쉬웠는데요. 제일 잘했던 게 6조인데 6조는 뭐 했냐면은 화면 분할을 해가지고 위쪽에는 수평계를 띄우고요. 아래쪽에는 요거 측정하는 거를 띄운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측정했거든요.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 같아. 여러분들 수평계 맞춰놓고 핸드폰 만질 거 아니야. 그럼 날아가잖아. 맞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화면 분할을 통해서 수평을 맞추고 이거를 자료를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걸 엑셀로 보내야 돼. 엑셀로 보냈을 때 정말로 몇이 나오는지 소수점 아래쪽 까지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중력 가속도의 값은 대략 요 정도인데요. 중력 가속도가 정말로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로 측정하기 어려운 값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했어 얘들아. 잘하네. 오늘 수업한 내용이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 얘들아. 근데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한 덕분에 시간도 금방 가고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 우리 이 과학동 높이 측정할 거거든요. 근데 높이 측정도 3가지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실험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은 하나는 삼각비.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제 삼각비 통해서 높이 측정하는 거 있지. 그거 있고 두 번째는 1층부터 옥상까지 니들이 줄자로 잴 거야. 실측 줄자로. 다음 세 번째는요.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재는 거 하나 할 거거든요. 세 번째는 중력 가속도 가지고 하는 거를 측정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다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땠냐? 물리 수업?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근데 이거 상대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려운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잘해줘가지고 오늘 수업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PD님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리자.